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편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맨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방부대 25사단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요, 추가적인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해드리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1초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응징 보복하라, 이런 강한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요, 김정은이가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1초도 기다리지 마라. 전에 이제 MB 때는 그랬잖아요. 이 상부에 보고해갖고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현장에서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라,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그거보다도 강해요. 그냥 즉각 1초도 기다리지 마, 그냥 가격해버려. 아주 제대로 된 지시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일제의 정무적 고려 없이 도발에는 도발로, 도발에는 응징으로 보복을 확실하게 하라, 이러한 이 지침을 현장에서 줬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군에 있어서는요, 이거 적이 공격하는데, 적이 도발해 오는데 요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정도로 응징해야 되지, 이거 망설이는 것만큼 전력의 사실상 손실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서 시기적으로, 그리고 또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의 연속성을 볼 때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지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재명 뉴스를 빠뜨릴 수가 없네요. 자, 이 뉴델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고려대 서지문 교수가 이재명이가 지금 악마로 지금 변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악마의 탈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아이고, 안 변하죠.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조폭 근성이 있는데 변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연목구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관련 칼럼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역시 이 민주당에서는 역시 정청래 초강성이죠. 그냥 강성이 아니에요. 저 슈퍼 강성인데, 여전히 지금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보복의 칼을 계속 휘둘려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죠, 송파, 이쪽 최재성 전 수석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정청래하고는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정청래는 친명의 핵심이고 최재성이는 친문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결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두 사람이요, 수렴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상민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상민 의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상민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되면은요,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내 비명과 친명 간의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이상민을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도 분당 얘기를 꺼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응천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최재성 의원이 정리를 하고 나섰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정말 희한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말이죠, 축구가 붙었는데 다음에서는 완전히 압도적으로 중국을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압도적으로 한국을 응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뭘 의미합니까? 다음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을 선호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그래서 지금 전효 의원이 이와 관련된 강력한 이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네요. 예, 그래서 전효 의원의 축구전 관전평,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그 시가 강한 직격탄이죠. 예,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윤 대통령이 어제 방문했던 전방 25사단을 방문해서요, 이 최진성 사단장으로부터 여러 이제 부대 현황과 그리고 이제 대북 응징 이런 작전,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이제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의 현장 이 전방부대 격려 방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게요, 지금 이제 사단장이 윤 대통령한테 땅굴을 설명하는 장면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전방 그러니까 북한 지피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병들하고 이렇게 담수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제 오찬 간담회 때 이 사병한테 코카콜라를 따라주고 있는 자상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주 이걸 보시면은요, 이거를요, 송편하고 이 치킨, 요런 거는요, 직접 윤 대통령이 이거를 준비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굉장히 자상한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자상한 이 모습이 이제 부대 장병들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 정신교육에도 좋겠고, 그리고 격려에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듯이, 이 간담회 할 때 윤 대통령이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편안하게 웃으면서 간담회하는 이 장면. 요것도, 우리 사병은 물론이고, 장교들한테도요, 상당히 좋은 이미지, 그리고 군의 이 사기를 고양하는데도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사단장으로부터 적진지를 설명을 받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아주 성공적으로요, 25사단 이 전망대까지 전부 훑어보고 이 안보 최전선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장교와 사병 모두를 격려했고, 그야말로 이렇게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는 지름길이다. 자부심을 갖고 이 소임에 임해달라. 그리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최성진 사단장의 보고를 받고요. 1초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응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1초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응사하라. 요것만큼 강한 이 대통령의 그야말로 이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입장을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사례도 그렇게 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최고사령관인데 이게 문재인이가 최고사령관이요,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사령관인지 김정은 하수부대의 최고사령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재인 때는 적이 없어졌잖아요. 갑자기. 아니, 적이 없어지니까 훈련이 필요가 없는 거죠. 훈련이 필요 없고 적도 없어졌으니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동맹의 구조, 한미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적이, 즉 북한이 도발해 오면, 침투하면 바로 응징 보복한다. 이게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해 와도 대응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무시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미동맹을 사장시킨 장본인이 문재인이고, 이런 점에서요, 정책적으로 따진다면 법률적으로야 이게 성립하지 물론 않겠지만, 정책적 전략적으로 따진다면 문재인은요 5년 내내 이적죄를 저질렀다. 예,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는 이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확실하게 맞는 결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최고 통수권, 국군 최고 통수, 최고 이 사령관으로서의 문재인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 대적관,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사고, 이런 점에서는요, 이거 뭐 유치원 학생하고 대학원 교수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대할 필요가 없겠죠.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뉴델리 이 칼럼인데요. 바로 이게 이재명이 여기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이 의미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요, 단식 농성을 할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이 서지문 교수는 지금 고려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서지민 교수가 뉴델리에 이제 선임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번 주 이 칼럼의 제목은요, 이재명은 복수의 화신이냐? 과연 이재명의 복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거, 유창훈 이 판사가 기각했지 않습니까? 이 영장을 기각한 것이 과연 이재명한테 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약이 될 것이냐? 그러면서요, 이런 복수 드라마가 완성됐다고 가정할 때는 득이겠느냐 또 손이겠느냐, 이러한 손익 계산서를 쓰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같은 인간이 말이죠, 지가 배지 3선 달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칼자루를 휘두르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어요. 자, 정청래가 칼자루를 휘두르겠다고 이렇게 여론전을 펴고 있고 분위기를 좀 기선을 딱 잡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충성 맹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 마포에서 정청래 사선 고치를 지금 이 사선 고치가 눈앞에 들어와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재명에만 충성하면 배지는 나의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정청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칼이 독이냐 약이냐, 득이냐 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요 절대로 양다리 칼은 독일 것으로 끝나고 복수 드라마는
결국은 완성될 것이다. 비명계를 내치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지문의 이삭죽기 영장 기각 이재명의 선물이가 독인가 이렇게 해서요. 본인이 그야말로 이 기각 판결이 내려질 때 한밤중에 말이죠. 개탄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허탈하고 분한 마음을 가릴 길이 없었다. 왜? 이 영장 기각의 파장으로 정치권이 난장판 진흙탕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공천 이 구걸 행위가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라의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그야말로 살기도 싫어질 판이다. 옳은 얘기죠. 우리 국민들의 지금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보면은 과연 이게 악마하고 계약을 맺은 인간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 악마는요. 그래서 악마는 이재명을 도와서 도덕성에 구애받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출세와 대통령 타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그 영혼과 양심과 인간 본성을 악마에게 넘기기로 약속한 듯이 보였다. 그래서 악마와 계약을 맺은 인간이 바로 이재명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복수심을 여전히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화신이 주인공이 여러 가지 문학작품이 있는데 그중 문학작품 하나가요. 1844년에 출간돼서 베스트셀러였던 알레상드르 듀마의 명작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이요. 에드몽 당테스 야구의 투소로 당테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테스는요. 결국은요. 마지막으로 복수를 하면서도 자비와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원수는 결국은 살려주는 걸로 스토리가 끝난다는 거죠. 과연 이러한 해피엔딩을 이재명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절대로 하지 못한다. 왜냐? 이재명의 DNA는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게 이유가요. 자, 자기 형수한테 욕설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김부선 무상년에 여전하죠. 그리고 사방에 이 X딸들이 난장판을 피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죠. 이런 거를 보면은요. 복수심이 저 깊은 그 머릿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구원을 이 사람은 바라지 않고 오로지 복수하는 것이 결국은 구원의 길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서지문 작가의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당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민주당의 심술로 진수령에 빠진 이 나라를 마른 땅으로 끌어올려서 대로를 달리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인간적인 그런 구원 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나라를 파멸의 구덩이에 처박으면서 죄의 올감에 더 단단히 얽혀 맬 것인지 이게 이제 고민일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국법은 종교의 자비와 달라서 지은 만큼 죄값을 내리지만 이재명이 어느 시점인가는 복수의 도덕성을 깨닫고 인간이면 모두가 져야 하는 삶의 무게와 속박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여생을 장발장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장발장 이재명이 아이고 이거 연목구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또 뉴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정청래가 말이죠. 여전히 강하게 이 고름은 이 도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정청래가 말이죠. 이번 가결표를 던진 그야말로 비명계 이거 속과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이 활용점정을 찍은 것이 외상값은 계산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쉽게 안 변하고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관해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요. 정청래는 그냥 개인 의원이 아니다. 친명 지도부이고 수석 최고위원 아니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색출해서 징계했다는 건지 이해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데 징계하면 파장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여 이런 것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더군다나 외상값 갚는다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적절치 않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또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다만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요, 조홍천 의원과 같은 다른 의원들하고는 다르고, 이상민 의원은 계속 분당을 직접 거론했고, 그야말로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된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어요. 예. 자, 이래서 말이죠. 지금 이상민 의원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상민 의원은요, 한 지붕 밑에서 지금 유쾌한 결별을 해야 된다. 이 점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요, 참 이상민 의원만큼은 지금 이제 비명계들이요, 일종의 이제 이 뭘 만들고 싶은 거죠. 스케이트보트를 재물을 한번 만들고 싶은 거죠. 그 재물로 이상민 의원을 찍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머지 비명계들은 그러면 이제 조용해질 것이다. 이 악마의 이 뿌리 요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가 민주당을 대개혁하겠다. 이런 국민적 분노가 불타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항저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아시안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팀하고, 그 다음에 중국 팀이 어제 붙었습니다. 10월 1일 날 붙었어요. 이 8강전을 치렀는데, 이 포털 사이트 다음하고요,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하고는 이게 완전히 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논란거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송민규 선수인데 두 번째 골을 터뜨리고 나서 보여주고 있는 세리머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참 이거, 자, 다음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음. 자, 그래서요, 이 다음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숫자가 아마 이제 보일 겁니다. 여기 숫자가 좀 보이죠? 자, 다음의 경우에는요, 전반전에 우리 한국이 2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자, 2대 0으로 이기다 보니까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은 91만 6천 명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은 118만 3,460명. 그래서 56%가 중국 쪽으로 지금 응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요, 지금 대한민국 응원이 91만 6천 명이나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한민국 응원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네이버를 보면 말이죠. 자, 네이버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이버. 제 얼굴을 좀 잠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보면은요, 전반 46분이 지났을 때인데, 요때요, 중국은 26만 명에 불과하고요. 자, 한국은 322만 6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를 보면은,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네이버는 대한민국 포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인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이래서 지금 다음을 응원한,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이것이 이제 논란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다음과 네이버에, 이번에 말이죠. 그래서 다음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친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 위험한 사이트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전효옥 의원이 현재 민주당 이 내부 사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축구,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 축구와 관련된 전효옥 의원의 입장문을 먼저 여러분께 한번, 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전효옥 의원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지금 맨 먼저 내놓은 이번 이 축구 경기와 관련된 전효옥 의원의 이 SNS 글인데요. 자, 어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중국과 맞붙어서 8강전을 치렀죠. 자, 그런데 이제 중국 120만, 그렇죠? 한국은 91만 정도가 되도록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포탈 다음이 중국판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약 120만 명, 그런데 한국은 10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다음은 분명 한국 포털 사이트인데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다음이 좌음이라도 이런 상황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시각인 10시쯤 네이버는 중국 응원이 26만, 한국 응원이 323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 다를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네이버, 나중에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 다른 건데요. 이게 483만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네이버 포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래서 한국 여론 조작에 중국이 뛰어들었고 조선족 본토 중국인이 인해 전술로 포탈을 점령한 것이고 다음은 좌음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이 좌음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에서는 이재명 개딸들의 찌찌지 댓글놀이가 24시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도 이들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대충 예상했겠지만은 적나라한 숫자를 보니 모골이 송연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다음은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내년이 총선입니다. 저들의 광란의 놀이터로 다음과 네이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지금 이 SNS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과 관련한 지금 이제 이 글을 여러분께 이제 올려드리겠는데요. 자, 이재명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하고 이 전혁 의원이 이제 한판 붙은 건데 이재명이 게임이 안 되죠. 전혁 의원한테. 자, 그래서 전혁 의원의 이제 이 SNS 글을 보면은요. 영수회담은 개뿔, 잡사방과 정청래가 추진하는 것은 영수중 회담이었네요. 정청래가 왕왕 시절되면 가게를 던진 의원들에게 외상값 받겠다고 합니다. 예. 자, 외상값? 배지 니들 힘으로 단 줄 아냐? 공천 줘서 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지 외상값 봐. 배지 외상값 갚아라. 요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정청래가 이제 뭐라고 했느냐? 칼로 찔러놓고 수술교가 좋으니 오히려 더 건강해진 거 아니냐? 칼로 찌는 나에게 감사해라. 어느 몰 염치인. 이렇게 비판 조롱하는 글을 올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글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히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재명 탕후루였죠. 민생 어쩌고 하면서 결국 과일에 악마의 설탕 범벅을 입힌 탕후루로 회자하는 거였죠. 오늘 당장 총선 공천 물갈이 대대적으로 하겠다잖아요. 토벌, 색출, 숙청의 피바람이 민주당에 불어옵니다. 예, 민주당에 불어옵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죽을 고민하다 황당국의 판결 먹고 기사 회생하는 답답하고 열불 나는 한가위 되세요. 이런 이제 이 일러스트, 매일 신문에서 올라온 일러스트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피바람이 부는 내용을 올렸고요. 그래서 잡사범은 기소 대기 중인 백현동과 대금성군 빼고도 거의 일주일에 3, 4일은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당대표 일 못하죠. 예, 당연히 일 못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전부 이재명과 관련된 거예요.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횡령, 백현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그 다음에 김혜경 법화, 대장동 비리, 그 다음에 경기주택공사, 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선거 캠프 의혹, 그 다음에 장남 사무소 도박 및 성매매, 우일의 신도시 무료 변론,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나 돼요. 12개는 공식 집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제 검찰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야, 참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비명들 그냥 뒀다가는 못 참겠다. 사법 리스크 유창훈도 힘을 인정했다. 비명들 앉아서 비명 행사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돈도 있고 가오도 있는데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달려들면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여기 잡사범 찢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요. 개딸은 물론 원의 친명 조직도 현역은 절반, 다수는 70% 가라라 하고 당사 앞에서 꽹가리 장구 칠 겁니다. 민주당 개탕 수당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수행 맡고 있는 이재명의 이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마지막 패러그래프는요. 이렇게 탕후루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탕후루 엄청 좋아하나 봐요. 단식 때도 탕후루, 하이에나 이빨 금방 썩어 빠질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전효 의원의 이 촌철살인의 이 아시안 게임에서의 이 다음 포털 사이트하고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응원진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점에서 내년 총선 적색 신호를 올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단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 이거 가짜 단식을 했는데 그야말로 탕후루 맛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여러 이제 뉴스들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